조너스는 잠자코 있었다.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난 새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깃털이며 불이며 아이나르가 한 마리를 잡아 새장에 담아왔죠. 키우라면서. 난 그 새한테 노랑 날개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이나르? 그분이 바로 예, 등반을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클레어가 자기 발을 내려다보았다. 조잡한 샌들 안에 환호로 퉁퉁 불어터진 발. 그녀는 얼른 벤치 안으로 발을 숨겼다. 그녀는 당시 자신이 얼마나 유연하고 민첩하고 안정적이었는지 되새기는 중이었다. 조나스도 그 정도는 눈치챌 수 있었다. 클레어가 말했다. 아이나르를 사랑했어요. 조나스가 한참 후에 물었다. 떠난 게 후회되세요? 아니요. 하지만 나를 이곳에 데려다준 네가 악마였다니 그게 마음에 걸리긴 하네요. 조나스는 클레어를 부축해 벤치에서 일으켜 주었다.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탓에 클레어는 온몸이 쑤셨다. 클레어가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심호흡을 했다. 괜찮겠어요? 조너스가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다. 금방 괜찮아져요. 이따금 심장이 벌렁거리고 움직임이 굼떠서 탈이죠. 조너스는 클레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다가 잠시 후 이렇게 말했다. 이제 부인이 기억납니다. 우린 한 번도 얘기를 나눈 적이 없는걸요? 네, 맞아요. 하지만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도 말씀하셨고요. 이따금 양육센터에 와서 게이브와 놀아주는 소녀가 있다고 했죠. 한 번은 손으로 가리키신 적도 있습니다. 부인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데 그 소녀야 라고 하시더군요. 조너스를 만나니 저도 기분이 이상해요. 그분도 당신을 가리키며 내 아들이라고 하셨죠. 나한테 이름도 알려주셨는데 이제 그 이름 덕분에 모두 기억이 나요. 공동체의 생활 모두가. 그때 생각은 더 이상 안 해요. 이곳에서 삶을 찾은걸요. 여긴 모든 게 다르네요. 게이브도 그렇다군요. 클레어의 말에 조너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공동체는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차라리 잘 됐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는 그 때문에 심각한 모양입니다. 과거도 가족도 없다는 사실이. 많이 궁금하나요? 그 이상이에요. 지금 과거를 찾는데 잔뜩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아이가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 제가 얘기해 주긴 하지만 만족스러울 리가 없겠죠. 배를 만드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강가에 살았는데 어쩌면 여기와 같은 강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더니 돌아가는 길을 찾겠다고 저러네요. 두 사람 다 할 말을 잃었다. 그럼 우리가 함께 두 사람이 한꺼번에 입을 열었는데 결국 같은 내용이었다. 게이브한테 모두 얘기해야 해요. 이해시켜야 해요. 강가에서 떠들썩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다. 지난 몇 주간 게이브가 작은 배를 만들고 있던 방향이다. 게이브는 진수식 관객을 원치 않았다. 솔직히 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도 확신이 없었다. 자칫 뭔가 어긋날 경우 그 창피를 어찌 감당한다는 말인가. 게이브는 혼자 몰래 떠날 계획이었다. 어제 이미 배를 덤불섬 너머로 끌어내 강 근처에 붙여두었다. 지금 배는 진창의 강기슭에 누워있고 노는 배 안에 직각으로 걸쳐져 있다. 조너스에게 빌린 책에는 광활한 바다 위 작은 배에 처절하게 누워있는 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남자의 두 팔은 강하고 튼튼해 보였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거대한 파도가 그의 무덤이 될 게 너무나도 분명했으니 말이다. 맙소사. 노도 없어. 어딘가에서 놓쳐버린 걸까? 아니면 잊어먹고 가져가지 않은 걸까? 게이브는 그림을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저 엄청난 바다에서 남자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었다. 노가 없는 상황에서는. 게이브는 잠시 정신에 집중하고 그림 속 남자에게 접근을 시도해보았다. 바다에서 표류하며 죽어가는 기분이 어떤지 알고 싶었다. 자신이 안전할 때 그 느낌을 경험하고 원할 때 빠져나올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들끓는 파도와 공포의 순간을 잠깐만 느껴보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작동될 리 없었다. 남자는 실제가 아니라 화가의 상상에 불과했다. 노가 절실한 사내의 그림. 게이브는 자신이 만든 노가 자랑스러웠다. 배도 자랑스럽기는 했지만 원시적이고 투박한 모양새라는 것은 그도 알고 있었다. 노는 다르다. 가느다라면서도 뿌리 쪽인 넓은 삼나무를 찾아낸 건 정말로 행운이었다. 그의 계획에
서광이 비치는 기분이었다. 게이브는 조심스럽게 나무를 자르고 노를 깎았다. 처음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소년동에까지 들고 가 저녁에도 열심히 손질했다. 깎고 다듬고 모양을 만들었다. 배를 조롱했던 친구들도 노를 보고서는 감동하는 눈치였다. 이 삼나무의 달콤한 향과 우아하게 굽은 선은 물론 마침내 기름으로 문지른 뒤에 광채까지. 거기 내 이름을 새기면 안 될까? 아주 작게. 그래야 네가 날 기억할 거 아니야. 너데니얼이 사정했다. 게이브는 그러라고 허락하고 친구가 정성껏 이름을 새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다음엔 시몬과 타리크를 비롯해 다른 아이들도 따라했다. 게이브의 프로젝트였던 게이브의 프로젝트를 비웃었던 아이들까지 기꺼이 이름을 적은 것이다. 아이들이 열심히 이름을 새기는 동안 게이브는 가벼운 저폰을 시도해 한 명 한 명의 기분을 엿보기로 했다.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러다 강에서 죽으면 어쩌지? 너데니얼은 걱정이 많았다. 엄마를 찾으면 좋겠어. 이렇게나 간절히 바라는데. 타리크였다. 바보 같지만 용기는 대단하네요. 그건 부럽다. 나도 그런 용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게이브는 시몬의 감정을 느끼고는 깜짝 놀랐다. 지금껏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웃기만 하던 아이였다. 게이브는 마지막에 조너스한테 이름을 새겨달라고 머뭇머뭇 부탁했다. 그가 걱정한다는 정도는 게이브도 알고 있다. 하지만 조너스는 내색하지 않았다. 표정도 차분했고 이름을 새긴 노를 들려줄 때는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게이브는 한쪽 끝에 손잡이로 쓸 둥근 장식을 남겨두었다. 다른 쪽은 삼각형 모양으로 넓게 깎아냈다. 강가에 서서 노를 물에 담근 다음 끌어당겨도 보았다. 강물의 저항을 느껴보기 위해서였는데 꽤 힘이 들어갔다. 그래도 게이브는 힘이 좋았다. 최근 몇 달 동안 덩치도 커지고 근육은 단단했으며 에너지는 무한히 넘쳐 흘렀다.